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를 건의할 경우 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 만입니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는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 시각 14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10원 넘게 오르며 1240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3원 오른 달러당 1242.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에 마감한 것은 2020년 5월 25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각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위해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의 교역 강화를 통해 러시아가 제재를 피할 길을 만들어주지 말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리번은 13일 자국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벌충해주는 것을 좌시하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며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100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는 16일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또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설령 지급하더라도 달러화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과 다를 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는 1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어제 미국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는 LA에서 제27회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 수상작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재는 최근 미국 배우조합상과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서울 콘서트가 전 세계 극장에서 생중계되면서 3,260만 달러의 티켓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현지 시간 13일 BTS 콘서트가 3,260만 달러 글로벌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TS는 한국 시각으로 12일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의 2회차 공연을 펼쳤고 이 무대는 전 세계 75개 영화관 3,711곳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BTS의 서울 콘서트는 북미 극장가에서 684만 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버라이어티는 단 하룻밤 이벤트로 보기 드물게 BTS 콘서트 생중계가 블록버스터급 성과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